안녕하세요, 한스입니다. 오늘 올려드릴 영상은 엔진 오일 교체하는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제 좀 예전보다 이제 뭐 좀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이제 뭐 인터넷으로도 많은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고, 그리고 이제 뭐 직접 다른 사람이 이렇게 했던 이런 어떤 작업 과정을 보시고 이제 뭐 따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요 엔진 오일 이제 교체를 할 때 이제 필요한 공구를 이제 어떻게 사용하는지, 그리고 이제 요 작업을 할 때 이제 중요한 팁, 이런 것들을 뭐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알면 유익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엔진을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기에 앞서 이제 필요한 툴을 이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바이크는 BMW R1200GS 트리플 블랙이라는 모델입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바이크에 따라서 이제 그 필요한 툴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 사용을 해야 되는 뭐 토크렌치나 뭐 라쳇, 이런 것들은 거의 다 동일하고,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이제 소켓류, 뭐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사이즈가 다 틀리겠죠. 모든 바이크가 다 동일한 볼트 사이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이제 맞춰서 이제 본인 바이크에 맞는 툴을 준비를 해서 이제 자가로 이렇게 오일 교환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요 엔진 오일 교체를 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. 이제 보통 이제 요 토크렌치, 토크렌치가 이제 필요하겠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사이즈는 이제 8분의 3입니다. 8분의 3 토크렌치가 필요하고, 그 다음에 이제 요 8분의 3 뭐 드라이브 핸들, 보통 이제 그냥 복스대라고도 하고요. 이제 편하게 그냥 복스대라고 그냥 말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8분의 3 드라이브 리버시블 라쳇이라고도 하고요. 그냥 일명 이제 보통 깔깔이라고도 하고, 그래서 그냥 뭐 편하게 그냥 깔깔이, 그냥 라쳇이라고 하겠습니다. 뭐 깔깔이라고 해도 되고요. 상관은 없습니다. 이제 요거는 이제 시트 밑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. 그걸로 이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이제 요 드레인 볼트를 이제 풀러낼 때 이제 필요한 이제 헥스 10mm 소켓입니다. 헥스 10mm 소켓, 그리고 이제 톡스, 요거는 이제 사이즈가 T30, 약간 긴 T30이 이제 또 필요할 수도 있어서 이렇게 빼놨고요. 그리고 이제 드레인 볼트 이제 풀러낼 때 이제 1대1로 교환해주는 드레인 볼트 와셔입니다. 와셔 신품으로 준비해주고, 그 다음에 오일 필터, 그 다음에 엔진 오일, 그리고 이제 요 파츠 클리너, 이렇게 준비하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이런 니트릴 장갑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구비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일 교환을 이제 하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오일 교환을 할 때는 이제 적당한 사이즈의 이제 오일 요 트레이가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요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요 총 리터 수, 그거를 계산해서 적당한 높이의 사이즈의 요 트레이를 준비를 해 주시면 됩니다. T30 소켓을 이용을 해서 풀러냅니다. 좀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일단
어느 정도 일단 볼트를 다 풀러낸 상태입니다. 요 언더커버를 탈거하고요. 그리고 이제 요 밑에 이제 드레인 볼트를 이제 풀러내 줍니다. 그래서 요 드레인 볼트를 이제 풀러낼 때 요 조임 토크 값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알고서 이제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이 깔깔이 요 라쳇이 가지고 있는 이제 이게 기어 방식이다 보니까 그냥 뭐 어떤 샵에서 이제 여러 군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한 군데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뭐 관리를 받으셨으면 상관이 없지만 이게 만약에 이제 그 토크렌치로 조인 게 아닌 손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의 힘으로 이제 만약에 조였을 경우 토크가보다 이제 조금 더 세게 조여지는 경우도 있고요. 그리고 이제 볼트 사이즈에 따라서도 이제 요 깔깔이 여기에 기어 부분에 이제 데미지를 좀 먹게 됩니다. 그래서 요 기어 부분이 처음에 신품이거나 상태가 좋을 때는 괜찮지만 이제 일정 기간 사용을 하다 보면 요 안에 기어도 마모가 돼서 데미지를 먹고 그렇게 되면 이제 고장이 나게 되죠. 그래서 뭐 좀 저렴한 제품이면 뭐 그냥 하나 버리고 그냥 새로 사용을 해도 되지만 그래도 공구를 좀 오래 사용을 하고 싶으시면은 아까 얘기한 요 복스대 요 핸들을 이용을 해서 먼저 한번 풀러 주는 게 좋습니다. 먼저 한번 풀러 주고 그 다음에 요 깔깔이로 그 다음에 신속하게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요 밑에 드레인 볼트를 우선 이제 요 핸들 요거를 이용을 해서 풀어 줍니다.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풀어 놓은 상태예요. 저희가 먼저 작업을 좀 원활하게 좀 하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풀어 놨습니다. 그래서 이제 드레인 볼트를 풀어낼 때 이제 요 니트를 장갑이 있으시면 이제 빼낼 때 이제 오일이 쏟아지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꼭 니트를 장갑을 해주시면 되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일을 이제 드레인 해 줍니다. 드레인 해 준 다음에 이제 요 파츠 클리너를 이용을 해서 요 부분에 보시면 이제 뭐 약간 쇠 조각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요 자석에 다 붙었죠. 그래서 뭐 요건 생각보다 양호합니다. 근데 이제 요걸 보고도 이제 바이크의 컨디션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기어에 뭐 데미지를 이제 먹었는지 여부도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, 그래서 요 부분은 뭐 이렇게 좀 그냥 지나치지 말고 좀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을 파츠 클리너로 이제 닦아내고, 그리고 이제 요 오일 필터를 이제 교체를 할 때
이제 요게 이제 K&N 오일 필터가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요 부분을 풀러냅니다. 이렇게 이제 헛도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럴 때는 이제 요 오일 필터 플라이어를 이제 이용을 해서 그 다음 이제 뭐 요런 책받침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용을 해서 요 부분에 이제 머플러에 묻는 거를 이렇게 방지해서 이렇게 오일을 빼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필터를 이제 빼낸 다음에요. 이제 간혹 이제 요 부분에 지금 오링이 이제 붙어 있는 상태인데 이걸 모르고 깜빡하고 그냥 오일 필터를 조립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랬다가 처음에 안 샜다가 갑자기 주행 중에 압이 차면서 바닥으로 오일이 흘러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바로 시동 걸자마자 새는 경우도 있고요. 그럼 바로 대처가 가능한데 이게 어떻게 운이 나쁘게 기밀이 돼버려 갖고 운행을 하다가 바로 오일이 가속을 하는데 이제 새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그 부분 이제 조심하시고요. 이렇게 오링이 필터에서 분리가 돼서 떨어져서 이제 붙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런 부분 조심하시고요. 자, 이제 오일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빠진 다음에요. 이제 못 쓰는 천등을 이용을 해서 이제 요 오일 필터 요 밑부분에 오일이 좀 이제 고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을 닦아주고 그다음에 오링이 이제 맞닿는 부분 그쪽 면도 이제 좀 깨끗하게 닦아줍니다. 이제 닦아준 다음에요. 이제 오일 필터를 이제 먼저 장착을 합니다. 이제 뭐 신품 오일 필터에 이제 이렇게 오일이 이제 살짝 묻어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래도 한 번 더 오일을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오일 필터에 이제 오일을 이제 조금 부어주고요. 너무 넘치지 않을 정도, 적당히 잠길 정도만 해서 이제 필터에다가 오일을 부어줍니다. 부어주고 이제 이 주변에 오일을 한 번 더 이렇게 발라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오일 필터를 이제 조여줍니다. 조임 토크는 11Nm입니다. 11Nm. 그리고 이제 요 토크렌치를 사용을 하실 때는 이제 이쪽 부분을 이제 만약에 손을 안 잡고 그냥 만약에 이렇게 조이다 보면 이게 막 양옆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을 이제 너무
강한 힘으로 이렇게 꽉 움켜 잡지 마시고요. 그냥 살포시 그냥 자리만 잡아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살포시 잡아주고, 이 뒤쪽에 요 핸들, 요쪽에서 이제 힘을 줘서 이제 조여주는 겁니다. 이게 어긋나지 않게끔요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여주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요 드레인 볼트 이제 신품 와셔를 이제 껴준 다음에요. 드레인 볼트를 손으로 손으로 이제 어느 정도 끝까지 다 조여질 정도가 돼야지 요 나사산 컨디션이 좋은 겁니다. 근데 만약에 이게 손으로 돌렸는데 중간에 걸린다 라든지 좀 느낌이 안 좋다 라고 하면 바로 빼내셔서 이제 뭐 나사산에 뭐 이물질이 꼈는지, 그리고 나사산이 어디 이제 뭉개진 부분이 없는지,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조립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. 손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다 조여준 다음에요. 이제 드레인 볼트를 이제 조여줍니다. 그래서 이 바이크의 이제 드레인 볼트 이제 적용 토크 값은 43 Nm입니다. 그래서 43을 맞춰주고, 43을 맞춰줬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 앞쪽 부분은 힘을 주는 게 아니고요. 여기서 힘을 줘버리면 토크 값이 중간에서 이 값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그냥 잡아준다라는 느낌 살짝. 그리고 실질적인 힘은 이 핸들에서. 이 핸들에서 힘을 줄 때도 어느 정도 이제 힘을 줬다 싶을 때 이제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고, 빠르게 이렇게 딱 충격을 줘서 토크 값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토크 값을 43 Nm를 줘서 조여줍니다. 이렇게 토크 값이 딱 이제 체결이 됐을 때, 그때 이제 거기서 이제 핸들을 더 이제 조여주는 방향으로 가게 되면 토크 값이 거기서 이제 변하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다 보면 나사산의 컨디션, 볼트의 컨디션이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조심하셔서 작업하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제 드레인 볼트랑 오일 필터를 이제 다 조인 다음에요. 요런 이제 파츠 클리너를 이용을 해서 이제 요 필터 주변부, 그리고 요 머플러스 이쪽 부분 닦아내 주고요. 그 다음에 요 밑에 드레인 볼트 쪽, 요쪽 부분도 이제 손으로 이제 막아서 이렇게 닦아주면 됩니다. 닦아주고 나서요, 걸레 등으로 한 번 더 이렇게 닦아주면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일을 이제 주입하기 위해서 이제 오일 주입구 쪽을 이제 풀러내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깔때기도 이제 사이즈가 다양합니다. 이쪽이 용량이 좀 크고, 이제 앞부분이 이제 좀 긴 것도 있고 두꺼운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, 본인 바이크에 맞는 깔때기를 이제 하나 준비를 하고요. 그 다음에 요 바이크의 이제 오일 이제 최대 용량은 4리터입니다. 오일 필터 포함 4리터고요. 그리고 이제 요 4리터라고 해도 요 오일을 이제 어느 정도 다 주입을 한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시동을 한번 걸어주고, 그 다음에 한 5분 이상 엔진이 오일이 이제 내려오게끔 해준 다음에
예, 오일 인디게이터 창이 있습니다. 오일을 확인하는 창. 예, 뭐 스틱으로 찍어보는 뭐 모델들도 있고, 이제 엔진 오일 이제 옆에 엔진 밑에 하단부 쪽에 예, 이제 오일 이제 양을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창이 있습니다. 유리로 된 그 부분을 예, 보셔도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오일을 이제 주입을 해주고요. 오일 점도는 이제 OW40 매뉴얼에서 요구하는 오일 점도입니다. 그래서 OW40을 지금 100% 합성유로 넣어주고 있습니다. 뭐 오일에 대한 뭐 말도 굉장히 많은데요. 그 부분은 제가 뭐 따로 이렇게 부연 설명은 안 하겠습니다. 그거는 이제 뭐 고객분들의 선택이고, 이제 직접 100% 오일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조사별로 이렇게 한 번씩 넣어 보시고, 그 다음에 본인한테 가장 이제 맞는 이제 이상적인 오일이 분명히 있습니다. 그렇다고 무조건 비싼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닌데, 이제 그 바이크의 이제 그 운전 습관, 그리고 그 바이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엔진 특성,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오일이 이제 좀 약간 선택의 폭이 좁아질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저보다 더 오일 전문가 분들이 계시니까요. 그분들의 그 의견을 참고하셔서 선택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어느 정도 이제 그 오일이 다 주입이 될 때까지 좀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요게 4리터라고 해서 요게 이제 뭐 1리터 짜리가 있고, 그 다음에 뭐 미국 같은 경우 이제 뭐 커터로 해 갖고 이제 그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양으로 오일이 그 이제 통에 담아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래서 항상 요 통에 보면 이렇게 통에 보면은 이제 1리터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요 용량을 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이제 뭐 국내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1리터 기준으로 해서 판매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, 이제 간혹 가다가 이제 병행으로 들어왔거나 이제 뭐 수입된 오일들 중에 이제 1리터가 조금 안 되는 이제 커터로 이제 들어져 있는 오일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용량을 잘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래서 요 오일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그래도 다 빠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뭐냐면, 이제 4리터를 넣고 싶은데 그냥 오일을 그냥 다 이렇게 넣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, 다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털고 빼잖아요. 그러면 이 통에 조금 남아 있습니다. 한 몇십 미리가 남아요. 그러면 4리터 기준으로 하면은 그게 100ml, 150ml 막 이렇게 채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. 그러면은 그만큼 덜 들어간 거예요. 이 바이크에. 그렇기 때문에 일정 시간 오일이 이제 들어가게끔 이렇게 거꾸로 해서 이제 좀 타임을 좀 주는 게 낫습니다.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의 안 떨어진다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이제 오일 주입이 다 끝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, 이쪽 부분을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오일 확인창이 있습니다. 오일 확인창이 있고, 이제 시동을 걸어준 다음에 이제 요 기준점 이제 뭐 3분의 2 요 정도의 이제 그 레벨 게이지가 있거든요.
예, 그래서 그 눈금만큼의 이제 오일이 차는지, 예, 그런 거를 이제 시동을 걸어주고, 예,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이제 어느 정도 예열이 된 다음에 이제 시동을 끈 다음, 그 다음에 이제 한 5분 정도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그 다음에 이제 오일 레벨을 한번 이제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이제 오일 레벨을 이제 확인을 할 때는 이제 바이크를 이제 똑바로 세워 놓고 오일을 양을 이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. 뭐 약간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뭐 맥스에서 조금 더 위로 올라간다라고 해서 바이크에 크게 무리가 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조임 토크는 8Nm입니다. 그래서 그 토크렌치를 선택을 하실 때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는 이제 자가 정비 범위, 그 안에서의 이제 그 기준이 되는 토크렌치를 그 구입을 하셔서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8Nm를 맞춰줍니다. 이제 라쳇을 이용을 해서요, 이제 어느 정도 먼저 조여주고요. 자, 이제 모든 작업을 이제 다 마쳤습니다. 마쳐서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닦아주고요. 이렇게 해서 이제 엔진 오일 이제 교체하는 방법을 이제 보셨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께 이제 조금이라도 이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. 요 영상을 보시고 뭐 꼭 제가 하는 게 100% 다 정답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.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, 근데 이제 어찌됐든 크게 범위만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아무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